할 일 없이 바다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정남진 전망대. 매년 수만 명의 사람이 찾는 명소이니 사람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정남진 전망대가 자리한 우산도는 소설 목선의 주인공인 석주가 태어나고 신원살림을 차렸던 곳입니다. 심술궂은 작가들은 독자들이 우연히 발견하기를 바라며 제목, 이름, 지명 등을 암호로 설정합니다. 이름이나 고향에 어리석은 인물은 꼭 소를 상징하는 우자가 들어가고 범상치 않은 인물은 금자가 들어가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유독 한승원 선생의 작품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석주의 고향을 우산도로 설정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산도의 본래 이름은 우도, 지영이 소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소는 성실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성실하지만 여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주인공 석주처럼 말이죠. 돌부처가 연상되는 석주, 제목 목선과 주인공 석주의 첫 자를 연결하면 나타나는 목석. 어디까지가 작가의 의도인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우산도에는 감추어진 문학자리가 한 곳 더 있습니다. 소설에는 우산도 앞바다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을 문학자리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 앞바다에서 한승원 선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김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소설에서 석주와 양산댁이 김을 뜯으며 마음이 가까워지는 설정이 바로 이때의 경험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또 김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서라벌예대 문예창 작가에 진학했으니 선생의 문학적 미천이 잠들어 있는 바다인 셈입니다. 한승원 선생님 생가는 정남진 전망대에서 약 4.5km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선생께서는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지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집안에 있던 웅덩이도 사라지고 산 위에 있었던 건장도 사라지고 건장으로 이어진 길도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집 뒤편의 오물뿐입니다. 아내를 맞아들인 다음 내 것이다 하고 새 취선을 한 척 마련해서 살아보겠다 했던 소망이 바야흐로 이루어지는구나 싶었다. 석주의 이러한 소망은 비단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태취선을 지어 김양식을 하는 것이 덕도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한승원 선생님 부친께서도 선생님이 그리 살기를 바랐습니다. 선생께서 말 잘 듣는 아들이었다면 우리는 선생님의 소설들을 접할 수 없었겠지요. 신기한 것이지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던 소설가는 찾기 힘듭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이 소설가의 첫걸음일까요? 작가들이 고향 마을을 배경으로 글을 쓸 때 습관적으로 자신 집을 배경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설이 시작되는 양산댁의 집,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승원 선생님도 당신의 집을 생각하고 썼으리라 생각되는 지점이죠. 소설 목선은 홀로 목선을 부리지 못하는 과부, 양산댁과 목선을 빌려 보증호잡이로 돈을 벌어 여자를 얻고 싶은 석주의, 연예인 듯 연예 아닌 연예의 소설입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양산댁과 보이는 것만 믿는 석주의, 오해인 듯 오해 아닌 오해로 빚어진 상황 전개가 재미있는 작품이죠. 소설은 배를 빌려주기로 했던 양산댁이 마음을 바꾸면서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됩니다. 그는 뼈로 통해서 토라져 앉은 양산댁에 갸름한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서두에 있음에도 마지막까지 읽은 다음에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문장입니다. 독자들은 석주가 그러하듯 양산댁이 배를 빌려주지 않은 이유를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난 후에야 깨닫습니다. 석주는 과부 양산댁이 호라비인 자신을 집으로 들이고 남편처럼 대하고 떠나려 하는 자신을 붙잡았음에도 양산댁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석주의 무지가 이 소설의 재미겠지요. 선생의 생가에서 기침고개를 넘어 신상리 선착장에 이르면 너럭 바위에 한승원 선생님의 문학현 장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소설에 곧잘 등장하는 공간이지요. 선착장 오른편으로 돌아가면
노루목 응달을 거쳐 하라지로 이어집니다. 소설에 묘사된 그대로입니다. 다만 하라지 끝에 시절바위는 없습니다. 시절바위는 소설적 장치로 사용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양산댁은 석주에게 마음이 있으면서도 과부라는 삶에 얽매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적 갈등에 시달립니다. 이렇듯 과거에 얽매여 있는 양산댁의 신세를 표현하는 장치로 사용하고자 목선이 묶여있는 시절바위를 창조한 것이죠. 양산댁이 배를 빌려주지 않은 것은 석주가 돈을 벌어 여자를 얻으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설 말미에 배를 가져가라 하면서도 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석주에게 배를 빌려주겠다던 약속이 그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함과 동시에 배를 가져가려거든 자신도 데려가라는 말이죠. 그 반짝거림 속에 오징어잡이 배들이 장난감처럼 조그맣게 보였다. 아마도 소설 목선의 아름다움에 활용점정을 찍은 문장일 것입니다. 한승원 선생의 소설은 어느 고승의 선문답과 같은 결말이 많습니다. 깨달음의 코드를 던져주고 알아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석주는 결혼도 하고 채취선도 가지고 있었지만 아내가 도망간 전력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양산댁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석주에게 마지막 문장은 어떤 의미로 읽힐까요? 아마도 그것이 한승원 선생님이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일 것입니다.